whatever the time is, it's okay. Whatever it takes, we will always, and we have right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It's announced that he knocked out 9 ships plus the naval building. 날 것 그대로 라이브 토크 뉴스 헌터스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지금 영상 보셨듯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벌써 나흘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되기는커녕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핀셋 타격에 맞서서 이란도 이스라엘은 물론 이웃의 중동 국가의 민간 시설까지 폭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중동 전문 기자인 알파고 신하 씨와 한 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알파고 씨는 워낙에 이제 중동 전문가고 또 외신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먼저 오늘 본격 시작하기 전에 혹시 막 들어오기 전에 새로 취재한 속보 같은 게 없나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이라크 민병대가 이제 미군이 지금 지상군이 없기 때문에 네. 혹시나 모르니까 이라크 민병대,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를 거기에다가 투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러시아 소식통한테 들었는데 네네. 이제 이스라엘에서 석박사 하셨던 우리 성일관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유명해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파고 비슷한 보도는 이스라엘 언론에 있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지상군까지 아마 번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50%를 넘어갔다. 아, 진짜요? 예. 미군 지상군이 아니라 이라크의 쿠르드 민병대를 검토하고 일단은 미군 지상군이 멀리 있어요. 아, 네네. 투입하려면 지금 단장 투입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쿠르드 민병대들,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들을 투입하자는 말이 돌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제가 러시아에서도 접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체크가 됐어요. 더블 체크가 됐구나. 네. 이미 제가 그걸 다른 방송에서도 지난주 말씀드렸었어요. 이란 안에서 좀 투쟁하고 있는 쿠르드 민병 조직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 동일돼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이미 지난주 한 거의 2주 됐는데 이 5개 조직이 합병했다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미 제가 출연했던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좀 약간 특이한 거다. 그동안 치고받고 싸웠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 시기에 합병을 했는지 합당을 했는지. 자, 지상군 얘기 조금 이따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자, 일단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4, 5주 예상했는데 더 갈 수도 있다 했단 말이에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그럼 뭐 폭격을 더 막 때려 붓겠다는 얘기인가요? 미국이 정확히 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이 여기 들어왔을 때 아마 대충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제일 큰 시나리오. 이제 우리는 좀 여기저기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장들 그리고 핵시설들을 갖다 이제 공격을 하면 뭐 중간에는 아마 이란이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자고 해가지고 마무리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마네이 죽었잖아요. 이제 하마네이는 어떻게 보면 한 조직의 머리인데 머리가 잘리면 몸통아리가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된 거예요. 맞아요. 지금 뭐 다른 또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싸울 거다. 사람이 안 나왔어요. 지금은 임시위원회가 설립된 상황인데 근데 이란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프로토콜 이것도 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 뭐지? 그러면 오래 걸리겠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예상치 못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거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 달 전에도 마이크 루비오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정문회 같은 거 있었는데 그때 국회의원들 물어봤어요. 너네 가서 하마네이 죽이면 진정될 거냐.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미 거기서. 그래서 좀 약간 어느 정도 바램? 하마네이 날아가면 이란이 이제 무릎 끄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바람으로 시작이 됐는데 해보니까 안 된 거예요. 모르죠. 아직도 이란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어요. 원칙파들하고 개혁파들 사이에는 이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이 미국에 유리하게 마무리되면 그러면
뭐 2, 3주 안에는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신호가 40%고 안 그런 신호가 거질 거라는 신호가 60%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원튼 원치 않든 장기적으로 갈 신호가 더 많이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상군 얘기 조금 더 하면 이제 네. 공격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하면서 지상군에 대한 언급도 트럼프가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지상군은 안 할 거다라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참수작전할 때도 지상군을 막 투입하진 않았으니까 그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충분히 매수했던 사람들 많았는데 이란에서 그만큼 매수한 사람은 없나 보죠. 왜냐하면 정보를 갖다 줄 수가 있어요. 네네네. 하만에 여기에 숨어 있대. 이 사람을 그렇죠. 찾을 수가, 이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앞으로 니네들 대신 이란을 다스리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안에서 분노하는 사람들 많은데. 네. 베네수엘라는 하나의 쿠데타로 의해서 생긴 나라고 무슨 이념, 신념이 없어요. 그냥 쿠데타 하나 있었고 그 네. 쿠데타로부터 행정부가 다스렸는데 이란이 신정체제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신정체제는 증세는 종교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적인 그 감정으로 지금 신정체제에다가 몰입하는 사람들은 뭐 최소 20, 40%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베네수엘라랑 완전 상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얘기해 주셨지만 네. 참수작전 하메네이 제거했다고 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상군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아까 제일 처음에 직접 취재해 오신 내용으로 미군이 아니라 일단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라크 그런 민병대와 이란이 싸우는 건데 이게 미군이 싸우는 것보단 전투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원하는 거 뭐냐면 일단은 이 불에다가 쿠르드 애들을 먼저 불질을 하면 발루지 애들도 일어날 거고 로르 애들도 일어날 거고 뭐 왜냐하면 소수민족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50%가 페르시아족이고 네. 물론 소수민족들도 시아파 애들 중에서 강경 시아파 애들은 아무리 민족이 달라도 이란에 신봉을 하거든요. 네. 알리 카마네이 페르시아 사람 아니에요. 알리 카마네이 원래 자기 모국어로 얘기하면 제가 알아듣거든요. 터키 말로 얘기해요. 그 터키 말로 얘기해요? 아빠가 투르크족이고 엄마가 페르시아족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소수민족이더라도 시아파 결의에다가 신봉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란의 신정체제를 지키겠지만 근데 시아파 아닌 사람 많아요. 순위파들. 네, 순위파들도 있고 그리고 시아파인데도 야매 신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란이 이 중심으로부터 국경으로 가면 이란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약간 신정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줄여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 데서 들고려날 수 있다. 네. 그걸 노리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공습하는 그 건물들을 보시면 혁명 수비대 안에는 네. 국민을 좀 약간 사찰하는 사복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 그 메시지라고 하는데 네. 그 메시지의 건물들을 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 애들이 무너지면 혁명 수비대보다도 메시지 애들이 먼저 무너지면 그러면 독립운동가들 아니면 반정부 시위자들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시위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엄청 두 달 크게 전에. 있었죠. 그 시위를 메시지를 통해서 제압했어요. 비밀 경찰 같은 걸 통해서. 비밀 경찰이라고 정확히 좀 약간 뭘로 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발소예요. 아니면 빵집 가게 아저씨인데 근데 사실은 군인인 거군요. 군인보다는 좀 약간 보이부? 보이부. 뭐 그런 느낌? 예. 무섭네요. 네. 예. 자, 어저께 이제 외신을 보니까 이란 테헤란 한가운데 서울로라고 네. 있더라고요. 우리 네. 강남에 테헤란로가 맞아요. 있고 네. 서로 이렇게 서로 네. 선물한 거잖아요. 네. 이 서울로도 폭격을 받았다. 막 이렇게 뜨던데 네. 이게 이 정도면 지금 이란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좀 이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숫자들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란이 알려주는 사상한 미군 숫자하고 미국이 알려준 숫자도 지금 안 맞아요. 서로 숫자가 다르군요. 지금 이란도 미국, 이스라엘도 열심히 언론을 통해서 선전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양측에 나왔던 말들을 다 100% 들을 수 없고 자꾸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지금은 숫자보다는 누가 어떤 수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봐요. 아직은 그 피해 규모를 막 숫자로 따지긴 좀 이르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자, 지금 진짜 우려가 되는 건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실제 주말에 주유소에
차들이 기름 빨리 넣으려고 줄을 엄청 섰더라고요. 국제유가 오를까 봐. 네. 이게 왜 그러느냐. 이란이 그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딱 봉쇄를 하고 여기 지나가는 배 다 불태워버리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지금 전 세계 경제에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동양에 있으니까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오는 석유들의 일부가 거기서 와요. 아, 이제 동양으로 오는 게? 네,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날을 대비해 가지고 아랍에미리트의 그 호르무즈 해협 안쪽 원래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어요. 근데 네네.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보시죠. 원래 지도 나오죠. 네. 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잖아요. 카타르, 바흐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네.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오늘날을 대비해 가지고 밑에서 파이프를 뚫어가지고 후자이라에서 아. 이미 그 작업을 하고 있었고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할 텐데 네. 진짜 오만 괜찮고 나머지 3, 4개 나라가 문제인데 네. 이제 그 나라들로부터 석유는 한국, 일본, 중국에 가요. 아, 동아시아 국가들이 타격이 크군요. 예.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어차피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다른 그 쪽 서쪽. 서쪽에 네.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얼마나 미칠 건지를 두고 봐서 봐야 되는데 저는 호르무즈 해협보다는 지금 중간중간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라든가 아니면 카타르에 있는 전용가스 시설들도 좀 쑤셨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의 보도였는데 네. 중국이 가서 이란한테 얘기했대요. 아,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되도록 좀 약간 가스 시설들 건들리지 마라. 아, 네. 아, 가스 시설은 터치하지 마라. 이제 아. 중동 국가들이 하도 많이 미국하고 유럽이 뭘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중국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란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우리 공격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어쨌든 이란은 지금 뭐 영상에서도 배에서 연기 나고 불나는 거 나왔는데 네. 어쨌든 지금 막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막 타격하는 거 막기도 정신이 없잖아요. 네. 뭐 하메네이도 제거가 됐고.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 왔다 갔다 하는 배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배도 한 40여 척이 거기에 있어서 대피시키겠다. 네. 정부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수많은 배를 다 불지를 뭐 여력이 됩니까? 아니 불질 여력 아니고 배 하나가 불질되면 나머지 배가 쫄아서 안 들어가요. 아, 못 들어. 네. 아, 그 이란이 그걸 공포.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너네 빨리 가서 미국에다가 멈추라고 해라 이 얘기예요. 아, 네네네네. 그렇구나. 아, 그걸 노리는 거군요. 네. 선전 효과를 노리는 거군요. 네. 실제 다 불질를 수는 없는 거고. 네.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페르시아만에 인접해 있는 다른 이제 그 걸프만 국가라고 하던데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나오는데 일단 오늘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타격을 했어요. 이미 비워놨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근데 어쨌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미사일을 쏜 거고 네.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특히 두바이가 특히 두바이하고 아랍에미리트 엄청 많이 때려요. 지금. 그죠. 예.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주변 중동국하고도 내가 전쟁을 불사겠다라는 걸로 볼 아니, 수 있나요? 이 말을 했어요. 너네가 우리 무슬림들을 괴롭히는 미국에다가 그렇게 땅을 줬는데 그래도 내가 니네들의 시민들을 안 죽이고 그 미국인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내가 니네들이 와서 때리는 거는 니네들이 때리는 거 아니고 미국을 때리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도 때리는 건물들 물론 우발이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때리는 것들 보면 다 미군 아니면 모사드가 기지로 사용했던 호텔이나 그런 것들을 내리고 있는데 물론 네. 이런 상황들을 더지면 항상 우발이 있긴 한데 근데 이때까지 그 이제 비의 규모를 보니까 예를 들면 바흐레인에서 어마어마한 미국의 레이더 군사 기지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레이더가 거의 한 몇 조예요. 지금 그 레이더가 박살이 났고요. 아이고. 그리고 아부다비에 있는 그런 기지들도 지금 공격받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아무리 내가 너네를 때리는 게 아니라 미군을 때린 거야라고 하더라도 네. 아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내가 미국 대사관만 칠게 하고 북한이 미사일 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동의 특히 걸프 국가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뭐 배신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던데 이게 뭐 세계 3차 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동 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이거는 우리나라랑 비교하시면 안 될 거 뭐냐면 우리나라의 미군의 기지는 지금 뭐지 소리상으로는 북한을 대비한 거고 중국을 대비하는 거 아니고 소리상으로.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군사 기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가서 중국한테 무슨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군사 기지 있어요. 근데 이제 걸프 국가들은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때릴 때도 자금을 갖다 주고 도움을 갖다 줬기 때문에 간섭적으로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협력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물론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란이 그 중동 국가들한테. 네네. 내가 공격받으면 내가 그냥 맞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같이 죽을 건데 니네들 그러면 이 같이 죽음을 막아줘야 돼. 이런 압박이고 3차 대전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딱 봐도 미국이 이란이라는 이 나라에다가 팔이 담기면 네네. 그러면 미국의 힘이 그쪽에다가 쏠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지역들에서 미국의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네. 동양에서 대만에서 빠지겠죠. 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정권인데. 네. 네. 그러면 대만이 이제 더 이상 예를 들면 중국이 쳐들어오면 누가 막을 거예요? 네. 아니면 러시아는 이미 지금 자금하게 우크라이나를 먹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미국이 예전에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처럼 이란에다가 팔이 담기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더 가격한 전쟁들을 볼 수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동맹국들을 적대시하는데 이렇게 아예 군사력까지 한 군데 집중되면 진짜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그래서 빨리 유턴해야 되는데 네. 유턴 안 되고 있어요. 더 보세요. 작전이 시작이 됐을 때 네. 그냥 군사 작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냥 공습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지상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 경제 안에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어디서 뭘 던질 수도 뭐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중간에 배신 때릴 수도 있어요. 1차 대전 때도 원래 이태리는 네네. 독일 오스트리아편이었잖아요. 네. 중간에 배신 때리고 영국 프랑스 편으로 네네.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런 이상한 시나리오들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듣다 보니 이제 걱정이 됩니다. 아니, 네.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사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런 식의 전면전은 되게 네.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도 외국에다 돈 쓰는 거 싫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점점 발을 담가가는 모양새잖아요. 미국에게 엑시트 전략이 있을까요? 들어갔을 때 엑시트 전략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고 들어간 것 같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미국보다는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따 아니라면 이란이 더 약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정부 시위 터졌죠. 네. 최소 10,000명 사람 죽었죠.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도 문제가 많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보기에도 트럼프 다음에 트럼프보다 더 친 이스라엘 대통령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때 아니라면은 다른 골든타임 없어요. 이란을 치기에는. 이때 져야 돼. 이스라엘이 이란을 너무 치고 싶었는데 네. 마침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니까 네.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네. 막 이랬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아니다 이 얘기를 아니고 네. 설명하면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이제 타당하다 아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막 칠 일이 뭐가 있었나? 막 이러거든요. 누구의 입장이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이 아무리 발전해도 미국을 때릴 일이 없고 그렇죠. 멀고 경제적으로 구도가 겹친 것도 없고 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생존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이 이제 공식적으로 마음 먹은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그걸로 좀 약간 중간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도 해결하지는 않아. 예전에는 그나마 이스라엘에서 진보 정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오슬로 협정도 나왔고 근데 오슬로 협정을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파기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서의 이스라엘 정부하고 이란 정부는 동시에 중동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타당한 전쟁이에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러비가 강하면 실은 전쟁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미국을 북한에다가 공격하게끔 마음 드시면 미국에다가 엄청난 로비를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봤더니 일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네. 걱정이 되는데 아까 왜 중국이 이란한테 야, 그 송유관은 좀 건들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물론보게 보던데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근데 이제 그 팩트 체크 여부를 떠나서 일단 중국이 싸게 원유를 공급받던 게 베네수엘라고 이란이었는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참수작전으로 날아가면서 미국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고 지금 이란도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값싼 원유 공급처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배가 아픈 거 있겠죠. 근데 동시에도 제발 미국이 여기에다가 아프가니스탄처럼 들어가기를 바란다라는 거는 더 컸을 거예요. 중국이요? 나는 중국이었으면 네. 제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8년 동안 이라크에서 했던 고생을 여기서 하기를 바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소모시키려고.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를 합쳐도 이란의 4분의 1도 아니에요. 네네.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지형적으로도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국민의 좀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많이 파격을 줄 건데 나는 중국이면 미국한테 직접 가서 피해를 줄 수가 없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피해가 어디 있어요. 약간 하나 더 빅픽처를 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히려 제가 연락을 주고받은 일부 이란 전문가 이란 분들인데 네. 그분들 말로는 알파고 정확히 내가 너한테 검증을 할 수가 없지만 왠지 중국이 부추기는 것 같다고. 그걸 들으니까 또 더 무서워지네요. 오늘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뭐 아쉽게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딱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